뵙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많은 분들 또 들어오셨네요. 예, 북한은 그럴 바보가 아닌디. 자, 콜골님 진짜 간첩은 멧돼지. 예, 제가 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멧돼지, 멧돼지. 예, 통통통 개보리님 오늘 버스 탔는데 어떤 아저씨가 쓴 모자가 눈에 띄더라고요. 중간에 적혀 있는 게 좋아요, 구독, 다스베이다 뉴스공장, 모자 뒤쪽에는 장영진 TV, 곽동수 TV, 신비 TV, 새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뒤에서 보셨다고요. 네, 그런 분이 계시는군요. 예, 누군지 어떤 분인지 정말 감사드려야겠네요. 예. 자, 김종민님, 장용진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유가족들의 분노. 이태원 참사 희생자는 왜 벌거벗겨졌나? 정말 유족들에게 인계하는 것보다 마약 수사가 먼저였나? 라는 그런 의심 안 할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자, 유족들이 왜 분노하고 있냐고요? 네, 저 이해가 가요. 제가 만약에 유족의 입장이라도 무척 화났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했어야 해? 가족도 오기 전에 정말 이랬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거기에 내 새끼가 누워 있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었을 텐데 옷이 벗겨져 있다. 미칠 노릇이겠죠. 더군다나 다 큰 딸을 정말 예쁘게 키워서 정말 예쁘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좋은 것만 정말 좋은 것만 하게끔 하려고 그렇게 귀하게 키웠던 내 자식이 그렇게 그런 참혹한 모습으로 누워 있다. 예, 화가 엄청 났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부분은요, 조금 민감한 얘기가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차분히 하나씩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유족들의 분노, 이태원 참사 희생자는 왜 벌거벗겨졌나? 자, 이 부분을 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참사 당시 유가족이 이태원 현장 및 용산 다목적 체육관 앞에서 시신을 애타게 찾고 있었는데 일체의 접근을 막고 유가족들을 모두 돌려보낸 뒤에 12시간이 지나서야 40여 개소의 영안실로 가서 시신을 확인하라고 통보를 받았다. 과연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거냐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찌된 거냐면요, 그렇습니다. 용산 이태원 참사 당시에 시신의 상당 한 일부는 순천향대학병원으로 먼저 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순천향대학병원의 시신이 너무 갑자기 물리면서 영안실 바닥에 시신을 방치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신을 순천향병원으로 못 가고 용산 다목적 체육관에 일단 안치를 시켜둡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유족들이 달려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시신을 확인을 안 시켜주고 다 돌려보내버려요. 그리고 다시 병원으로 다시 보낸 다음에 12시간이 지난 뒤에 어느 병원에 있으니까 가보세요 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유족들 입장에서 정말 화딱지 나죠. 이 12시간이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요? 연락은 안 오고 애는 연락이 안 되고 혹시 살아있을까? 혹시 죽은 건 아닐까? 그 오만 생각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피가 바짝바짝 말랐을 겁니다. 근데 그 12시간 뒤에 가봤더니 내 새끼가 발가벗겨져 있다.
어디까지 수술했을 겁니다. 아니, 현장에서 좀 빨리 확인을 시켜줬더라면 그렇게 참혹한 모습을 보지는 않았을 텐데 이게 뭐냐? 니도 정말 일 이따구로 할 거야? 라는 생각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유족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가족이 도착하기 전 새벽까지 그 짧은 시간에 검시를 한답시고 성인 여성들까지 모두 옷을 벗겨버렸더라. 내가 가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모두가 벌거벗겨진 채였더라.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가 다 비슷한 건데 이 시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예우를 최대한의 예우를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정말 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설령 원수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예우를 다 갖추는 것, 일단 예의를 갖추라는 게 세계 공통입니다. 그런데 예, 용산 이태원 참사, 용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최소한의 예우를 안 해두고 있더라고요. 유족들이 오기 전에 이미 검시 절차를 한답시고 난리를 쳐버렸더라. 12시간 동안 연락을 안 하고 있더니 그 12시간 동안 유족들을 따돌린 상태에서 검시를 진행해버렸더라. 그리고 내 새끼는 발가벗겨져 있더라.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을 당했더라도 무척 화가 났을 겁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유족들한테 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족들한테 확인하라고 보여주는 게 우선 아닌가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검시부터 해버렸다고요? 이게 무슨 일이죠? 자, 이 본격적인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변사 사건의 처리 절차, 진행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사 사건의 경우, 그러니까 자연사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병원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데서 사망한 것이 아닌 자연사나 병사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 길거리에서 죽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일단 변사 처리를 합니다. 변사 사건이 되는 경우에는 의사와 검찰의 검시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장례 절차를 진행하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 검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옷을 벗기게 됩니다. 그런데 검시를 하기 전에 유족들이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법으로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당연한 얘기죠. 그건 굳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그죠? 아니, 가족들한테 먼저 알리는 게 맞지. 검시가 먼저야? 예? 가족이 먼저지 검시가 먼저냐고. 자, 그런데 이번 용산 사건 같은 경우 어떻게 됐다? 예, 검시가 먼저였던 거예요. 왜? 왜 검시를 그렇게 빨리 했었어야 됐어? 아니, 가족들의 접근까지 막고 왜 검시를 해야 했어? 자, 옷이 벗겨져 있었다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검시를 그렇게 해야 했냐고. 가족들의 접근까지 막고. 굳이 그랬어야 됐을까? 보통요, 사망, 아무리 변사 사건이 나더라도 이렇게 금방 검시 안 해도 돼요. 적어도 사흘 이상씩, 보통 우리가 사흘 정도씩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러면 검시 절차를 그 사흘 중에 하루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가족들도 못 오게 막은 상태에서 검시부터 한다? 이거는 뭐에 해당한다? 예. 범죄가 의심이 될 경우에. 사실 검시 절차를 진행을 할 때 가족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검시하는 게 원칙일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가족들, 경찰이나 의사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검시를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정확하죠. 가장 공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가족들이 눈앞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가족들이 참관하겠다, 입회하겠다 그러면 입회를 시키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아예 가족들의 참석 자체가 배제된 상태였다?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검사들이 어디 약물 부스러기 하나 손에 딱 쥐어주고 이에 약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보장이 있나요? 없죠. 그러면은 이 유족들은 졸지에 자기 자식을
범죄자로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였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다? 예, 유족들의 입회, 유족들의 그 참관이 필요한 거였어요. 오히려 범죄라면은 더. 자, 그런데 검시 절차가 이렇게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경우밖에 없어요. 범죄 의심이 될 경우. 이때에는 거의 강제로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들을 배제시키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증거의 손상이 간다 이래가지고. 예. 하여튼 이렇게 돼요. 범죄 의심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태원 참사에서 진행된 검시 절차는 정상적인 사고사에 준해서 검시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변사 사건에 의해서 진행됐다기보다 범죄가 의심되는 사건에 준해서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도대체 무슨 범죄가 의심이 돼? 그러면 당연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도대체 그러면 니들 무슨 생각을 하고 내 새끼를 이렇게 참혹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예. 지금 유족들이 화가 나는 이유, 억울해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나의 자식을 범죄자 취급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은 인권 침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이렇게 무례함 이런 것도 있겠지만 니들 경찰 니들 아니 검사 니들 내 새끼 범죄자 취급한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 더 지금 화가 나는 겁니다. 도대체 경찰은 왜 이태원 희생자들을 이렇게 처리한 걸까요? 왜 이들에 대한 검시를 이렇게 강제 수사하듯이 진행을 한 걸까요? 무슨 범죄가 의심이 돼서 그런 거죠? 지금 가장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것은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이 희생자들 중에 누구 하나가 마약을 투약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약 투약자를 한 명이라도 찾아내기 위해서 눈이 벌겠던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이 유류품도 희생자들의 유류품도 곧바로 유족들한테 돌아간 게 아니라 다 마약 검사를 한 다음에 돌아갔다 그러죠. 그러면 시신에 대해서는 안 했을까? 검시하는 과정에서 뭔가 의심스러운 되는 장면들은 다 뒤져보지 않았을까요? 자, 시신의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뭐 이상한 게 나오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 희생자들이 옷을 벗긴 거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일상적인 검시 절차하고 너무 틀려요. 웬만한 변사 사건 같은 경우요. 일단 가족들한테 통지부터 해요. 가족들이 오면은 지금부터 검시를 할 건데 상관하시겠습니까? 물어요. 하겠다 그러면 옆에 오고 안 되겠다라 그러면은 이거는 검시를 꼭 거쳐야 됩니다. 검시 절차를 한 다음에 검찰에 보고하고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도 다 그래요. 어떤 경우만 예외냐? 범죄가 의심이 될 경우. 돌아가신 분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심이 있거나 혹은 범죄의 피해자라는 의심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말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혹시 범죄 피해를 입지 않았느냐 배려하는 측면에서 마약 검사했다. 예, 그 얘기가 지금 여기에 딱 통한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딱 한 가지 맞아떨어집니다. 시신들이 옷이 벗겨져 있었다라는 거는 강제적인 검시를 했다는 것이고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범죄 의심이 될 때에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범죄였을까요 대체? 자, 도대체 부패한 검사들, 썩어 빠진 언론님들, 옷을 벗겼다는 건 몸에 주사바늘이 있었는지 찾은 거다. 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자, 사문난정님, 참사 현장을 범죄 현장 취급한 거다. 최송나님, 아이고 일부러 마약 주사 놓을 뻔네. 의심이 돼요. 아니 조금 얘네들 조금 시간이 있었으면 그래서 난지도 몰라.
아이고, 우리 이런님, 인간 백정도 이러지 않았을 것 같다. 진리, 아마 이진님이신 것 같은데요. 마약 사건을 기억한 거 아니냐. 예. 솔직히 그런 의심이 되죠. 예. 진짜 볼까요? 예. 사묵난정님, 저런 것들을 탄핵시켜 수사해야 된다.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자, 뮤직맨 토토님, 음, 조작을 했는데도 당하고 나면은 해명할 방법이 없을 것 같다. 예, 그렇죠. 자, 생명존주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검사들도 특검해야 된다 이런 말씀 나오는 거고, 그런 말씀도 예. 이게 기사에 한번 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거를 받아 쓰질 않죠. 아무도 안 쓰고 있죠. 기사가 하나인가 두 개인가 났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건지 없는 척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랬다면 조선일보가 어떻게 했을까? 중앙일보, 동아일보, 채널A 얘들 뭐라고 그랬을까? 난리 떨지 않았을까요? 요새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이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정말 난리 나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멀쩡한 백신 가지고도 백신에 뭐 이상한 게 들었다는 거 이딴 소리 백신 괴담을 퍼뜨려 가지고 그 난리를 치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런 참사가 났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 아마 진짜 지금 살아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겁니다. 근데 아무도 언론에서는 여기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도 안 해. 참, 화가 나죠. 기가 차죠. 예. 기가 차는 얘기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주제는 첫 번째 주제에서 좀